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누군가에게 달려가나요? 소셜미디어에 털어놓나요? 아니면 조용히 혼자 해결하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세대는 언제나 세 번째를 선택해온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사이. 수십 년 동안 언론도 마케터도 심지어 심리학자들도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세대. 그들은 스스로를 잊혀진 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X세대입니다.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지금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기 전 아날로그 세계의 마지막 아이들, 냉전의 그늘 아래 급격히 오르는 이혼율 속에서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혼자 열쇠를 들고 귀가하던 아이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그들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지금의 그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X세대의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실 겁니다. 1부, X세대란 누구인가? 먼저 X세대가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정의해 봅시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만 약 500만 명, 한국에서는 386세대와 상당 부분 겹치는 이 세대는 민주화 운동, 경제 고도 성장, 그리고 외환 위기를 연달아 겪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름의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X세대라는 명칭은 캐나다 소설가 더글러스 커플랜드가 1991년 발표한 소설 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에서 유래했습니다. 수학에서 X는 미지수를 의미하죠.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 이름은 그들의 심리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X세대는 어떤 하나의 틀로 규정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X세대는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대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첫째, 냉전과 핵전쟁의 공포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책상 밑에 숨으라는 훈련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무의식적 불안이 어린 시절부터 깊이 심어진 세대입니다. 둘째, 이혼율의 폭증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이혼율은 2배로 치솟았습니다. X세대는 통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 셋째, MTV와 대중문화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있음의 반복적 경험이 아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경험이 X세대의 뇌와 정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영향은 자기 의존성, 셀프 리라이언스의 내면화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직접 음식을 차려야 하고, 무서우면 스스로 달래야 하며, 숙제가 막히면 혼자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강한 내적 확신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뼛속 깊이 각인된 자기 효능감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내적 통제 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입니다. 심리학에서 통제 소재란 내가 결과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합니다.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운이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며 자란 X세대는 강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성취,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영향은 감정 절제, Emotional Restraint입니다. 감정을 드러낼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스스로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있음의 반복적 경험이 아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경험이 X세대의 뇌와 정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영향은 자기 의존성,
셀프 리라이언스의 내면화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직접 음식을 차려야 하고, 무서우면 스스로 달래야 하며, 숙제가 막히면 혼자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강한 내적 확신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뼛속 깊이 각인된 자기 효능감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내적 통제 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입니다. 심리학에서 통제 소재란 내가 결과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합니다.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운이나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며 자란 X세대는 강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성취,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영향은 감정 절제, Emotional Restraint입니다. 감정을 드러낼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스스로 배웁니다.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표현보다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X세대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차갑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감정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배웠을 뿐입니다. 물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의 반복적 부재는 내 감정을 남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패턴을 무의식 중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X세대가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키너 B, F,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환경, 스스로 음식을 차리고, 스스로 숙제를 하고,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경험, 이러한 고빈도의 자기 결정 경험은 독립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X세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훈련 실험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채로. 3부, X세대의 핵심 심리적 특성. 이제 X세대를 정의하는 핵심 심리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X세대는 종종 냉소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삐딱하게 보나요? 왜 뭐든 의심부터 하나요? 하지만 이 냉소는 단순한 부정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단련된 현실 인식 능력입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 목격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존경받던 스타들이 추락했습니다. 약속된 밝은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평생 고용을 약속했다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반복된 배신의 경험이 X세대에게 강력한 심리적 필터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무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증거를 요구하는 것, 화려한 말보다 실제 행동을 보는 것, 낙관적인 예측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적 비관주의 (Defensive Pessimism라고 부릅니다. 노렘과 켄터의 1986년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더 잘 적응합니다. X세대의 회의주의는 세상에 지친 패배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현실에서 직접 검증된 매우 효율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X세대의 유머는 독특합니다. 시니컬한 위트, 자조적 유머, 블랙 코미디, 불편한 진실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왜 이들은 이런 유머 감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유머를 통한 정서 조절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